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요정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요정님께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요정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목소리가 요정 같네요, 확실히.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 요정인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요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자, 일단은 요정님 좀 여러 가지로다가 네네. 일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귀신에 관련된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쵸. 아무래도 제가 봤던 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보셨고 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일이십니다. 요정이에요. 제가 그때 충청북도 충주시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17년 전, 2006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얘기인데요. 그때는 1학기 수업을 다 마치고 한창 중학생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예습을 시작하기로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수업이랑 중학교 수업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12시까지 남아서 야자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과목이 생긴다 해서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처음으로 12시까지 수업을 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전체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을 간추려서 10명인가? 20명 정도를 간추려서 부모님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처음으로 12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수업을 학원에서 다 마치고 12시가 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 학원에 남아있던 선생님은 원장님하고 원장님 남편분 이렇게 두 분이서 남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봉고차가 한 대인데 그때 그게 스틱 운전이다 보니까 원장님 남편분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때 한 12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 집만 약간 북쪽에 있었고 나머지 11명, 10명인 친구들이 다 동쪽이랑 남쪽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원장님이 저를 태우고 나머지 학생들을 데려다 주면 새벽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 집이 학원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렇게 멀진 않았네요. 네네. 그래서 요정아 너는 걸어가는 게 어떻겠냐.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에서는 좀 안 좋은 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좀 당연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집이 가까우니까 그럼 걸어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봉고차는 그대로 학생들을 싣고 출발을 했고 저는 이제 책가방을 메고 그때 당시 이제 슬리퍼 가방까지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06년에 충주는 건물도 많이 없고 밤하늘은 엄청 빛나고 있었고 신호등은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차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 소리를 막 들으면서 도로 한가운데로 막 걸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것도 있는데 그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경비실에 있는 현관 쪽을 딱 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그때 당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층인가 4층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자마자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거기까지 가서 누르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거 타고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너무 기뻐서 엘리베이터를 막 뛰어갔었어요.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띵 하고 열렸고 제가 그때 당시 709호에 살고 있었거든요. 복도식 아파트에 딱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7층을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를 향하게 되었죠. 7층으로. 그래서 7층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7층입니다 하고 문이 딱 열렸는데 그 전에 제가 올라오면서 갑자기 든 생각에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는데
타는 사람도 없고 내리는 사람도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가 내려온 거예요. 저만 탔고.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무서운데 이미 엘리베이터는 7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을 딱 보는데 앞에가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일단 어린 마음에 이렇게 슬리퍼 가방이랑 앞발부터 이렇게 내밀었어요. 센서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센서등이 안 켜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점프하듯이 내렸어요. 근데 아래층이고 위층이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계단 틈으로 봤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앞에 보면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달빛이 이렇게 쓱 들어왔었어요. 그 앞에. 근데 약간 달빛이 푸른 달빛처럼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의지할 때는 그 빛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앞으로 막 뛰어가서 왼쪽으로 딱 돌렸죠. 제 집을 향해서. 왼쪽으로 딱 돌렸는데 사람 시야가 앞에만 봐도 왼쪽 오른쪽이 살짝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면서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신경 쓰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걸어왔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때 닫히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어땠냐면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안에서 다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렇게 너무 놀라다 보면 얼굴이 글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또 저도 너무 놀라서 엘리베이터를 딱 봤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내렸던 문이 다시 열렸는데 그 안이 엄청 깜깜한 거예요. 분명히 불이 켜져 있던 엘리베이터인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서 다시 제 집을 향해서 복도를 막 뛰어갔어요. 근데 뛰어가는데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엄청 긴 복도인데 저 끝에 어떤 사람이 보였거든요. 근데 무릎을 쭈그려서 앉아있는 검은 형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뛰자마자 그 형태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머리가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슬렌더맨인가요? 그런 귀신처럼 그런 모습을 한 검은 형체였어요. 그래서 그 형체가 제가 뛰니까 따라 맞춰서 이렇게 걸어오는 건가 뛰어온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느린데도 저한테 되게 가까이 오고 있던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팔 한쪽을 뻗으면서.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문 열어줘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어요. 근데 그 손이랑 저랑 가까워질 때쯤에 텅 하면서 저희 집 문이 철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텅 하면서 엄마가 문을 연 거예요. 제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반사적으로 집 안으로 몸을 던졌어요. 몸을 딱 던지면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빨리 문 닫아 해서 문을 탕 닫았어요. 근데 그 문 건너에서 엄청 큰 바람이 지나가듯이 휙 하고 확 지나간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거를 제가 살면서 그때 초등학교 때 처음 겪었던 일이라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표현할지 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검해져 있었고 복도에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헛것이 보인 걸 수도 있다. 왜냐면 그 문을 닫고 나서 어머니가 잠시 뒤에 문을 열었거든요. 복도를 확인한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 못하겠다 했고 어머니도 그걸 이해해 주시면서 야간 수업은 그날부터 학원에서 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올 때도 어머니가 항상 태우고 오고 밤에는 제가 혼자 귀가를 안 하게끔 도와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1학기가 지나고 나서의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집 구조가 복도 앞에 현관이 있고 현관 바로 옆에 저희 형방이 있어요. 작은 방. 그리고 현관 앞쪽으로는 긴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긴 거실을 기준으로 왼쪽이 제 방이고 오른쪽 벽 건너에 안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름에 형은 다른 데가 있었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안방에 큰 TV가 하나 있고 형 방에는 작은 TV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랑 저랑 보는 그때 어머니가 드라마를 재방송을 보신다는데 제가 그걸 안 보기 때문에 TV가 유일하게 있는 형 방으로 가서 제가 형 방에 이렇게 누워서 TV로 보고 있었어요. 대낮에. 그리고 형 방은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창문이 복도 쪽에 붙어 있어요. 복도가 보이는 창문이. 근데 그 창문은 방범창으로 돼 있어서 쇠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그 문을 열어놨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때 당시는 에어컨도 많이 없고 선풍기에 의존하던 시대라서. 그래서 제가 TV를 그때 딱 누워서 옆으로 보는데 그때 프로그램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유재석님이 나오는 놀러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놀러와. 예. 보고 있는데 인기척이 살짝 느껴지는 거예요. 창문 쪽에서. 근데 쿵쿵쿵 누가 걸어가는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창문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니 퉁 하면서 딱 쓰는 거예요. 가운데 창문에. 근데 그 사람이 몸은 앞을 보고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왼쪽으로 쓱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얼굴 다시 TV로 돌렸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또 소리가 안 나서 갔나 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끽끽끽끽끽 이런 소리가 나서 또 놀라서 이렇게 쓱 봤죠, 창문을.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귀신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 사람이 이번에 몸까지 돌렸는데 몸은 또 가만히 있고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마냥 얼굴을 계속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 근데 너무 더 놀랬던 건 그 눈을 봤는데 눈이 계속 갈팡질팡을 해요. 위를 봤다 아래를 봤다 옆을 봤다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가 딱 멈추더니 아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저였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로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서 엄마 하려 했는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가위를 눌려본다는 게. 그 상태로 계속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내려오더니 쓱 하면서 창문 아래로 얼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복도가 되게 길잖아요. 그 소리가 울려서 들려요. 움직이면 갑자기 타타타타타 하더니 얼굴이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얼굴이 나왔는데 사람이 왼쪽에서 얼굴 나오면 이제 옆 볼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을 약간 90도로 꺾은 것 마냥 정수리부터 눈, 코, 입 막 이렇게 또 나와서 눈을 또 한참 돌리더니 이번엔 정면에서 왼쪽으로 딱 찍어봤는데 그게 저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놀래서 엄마를 부르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창문만. 근데 그때 느껴지던 거는 놀러와 보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TV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해야 되나? 소리가 계속 들려요. TV 소리가. 그 유재석 님이 막 얘기하고 하는 게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아니면 진짠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또 얼굴이 이렇게 쓱 하고 왼쪽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또 타타타타 착 하더니 이번에 머리가 또 거꾸로 매달린 사람처럼 위로 쭉 나오더니 아까는 얼굴 다 보였는데 한 절반만 얼굴이 보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이 또 저를 쳐다보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보면은 눈을 아예 뒤집어 까서 위를 쳐다보는 사람 마냥 눈을 완전 거의 위로 다 돌리려고 힘을 쓴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무섭다 안 되겠다 해서 최대한 엄마를 부르려고 힘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목소리가 튀어나갔어요. 엄마 이렇게 또 불렀어요. 어머니가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낮에 평방에서 엄마 이러니까 어머니가 막 뛰어오신 거죠. 근데 제가 엄마가 뛰어오면서 왜 그래요? 딱 하는 순간 가위가 딱 풀린 느낌을 받았어요. 힘이 딱 풀려서 엄마 쪽으로 얼굴 향했죠. 예. 엄마가 뛰어오는 거 보고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로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창문에 어떤 사람이 날 계속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엄마 이러는 순간 갑자기 저희 철문 현관에서 띵동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초인종 눌러보시면 아는 게 되게 길게 누르면 띵동 이러고 짧게 누르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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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소리가 띵동 이렇게 소리가 난 거예요. 길게. 그래서 엄마가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네, 밖에서 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띵동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누구시냐니까요. 이제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딱 멈추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왜 멈췄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되게 유행했던 게 벨티라고 해서 벨 누르고 도망가는 애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벨티 하려고 온 학생들인가 보다 하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손잡이 딱 잡고. 근데 이제 또 띵동하면 바로 열려고 하는데 어머니 귀 옆에 철문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쿵쿵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깜짝이야 이러시고 저는 놀래서 현관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어머니랑. 예. 어머니가 잠깐 놀라시더니 누구시냐니까요 하고 문을 팍 열고 나가셨어요. 화가 나셨는지. 근데 팍 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놀라면서도 창문을 봤어요. 누가 누르고 도망갔으면 글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근데 글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어머니는 현관 문 열자마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간 줄 알고 복도 끝으로 뛰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가셨으니까 슬쩍 나와서 복도를 확인했어요. 근데 복도에는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거기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뛰어갔으면 그 뛰어가는 소리가 울렸을 거예요, 복도에.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났고 어머니도 엘리베이터를 보고 오시더니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누가 분명히 눌렀는데 다 어디 갔지?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형방은 안 가려고 그 TV는 안 보려고 형방을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그 여름방학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때 야심만만인가? 밤 10시인가 11시에 그걸 오기 위해서 형은 형방에서 자고 부모님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제가 부모님 안방 침대에 앉아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안방에서 TV를 보면은 안방 문 너머에 거실이 보여요. 그때 11시 좀 넘어선가? 불을 다 끄고 이렇게 TV를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이렇게 쓱 봤는데 형이 형방에 나오더니 냉장고 바로 앞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뭔데?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형이 쓱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 방에 들어가면 좀 짜증나는 거. 또 저도 막 짜증을 냈죠. 아, 왜 내 방 왜 들어가는데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안방에 있었고 제 방에 들어간 형한테. 근데 형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소리를 냈죠. 아, 내 방 나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길래 승질이 나서 안방을 나와서 거실을 끼고 제 방 앞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이 제 방에 들어갔는데 제 방은 들어오자마자 컴퓨터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예요. 네. 거기 앉아서 등받이를 등을 돌린 채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등을 돌린 채로. 그리고 팔걸이에는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예? 근데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형한테 그랬죠. 아니 형 왜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 나가냐니까. 그전에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짜증나서 아 빨리 나가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안방에 주무시던 어머니가 잠기가 밝으셔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왜 자꾸 싸우냐고 말리려고 거실에 불을 켜면서 나오셨어요. 안방에서. 어머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화가 나니까 몸을 이렇게 거실로 돌렸어요. 엄마가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니 형이 내 방에서 안 나오잖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형을 만약에 돌비라고 하면은 아 돌비야 빨리 나와 왜 또 싸우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니 등 뒤에 형방이 보이거든요. 근데 형방에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형이 형방에서 쓱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형은 내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형은 계속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너무 놀라서 큰 채로 오른팔을 쓱 들었어요. 네. 제 방에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켜자마자 몸을 돌렸어요. 아니 형이 내 방에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몸을 돌렸거든요. 근데 제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형이 없는 것보다 의자가 분명히 등받이가 저쪽에 있었는데 쓱 돌아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미쳤다.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서 저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의자는 등받이가 내가 보였는데 왜 돌아가 있지? 이 생각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내 방에서 못 자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엄마도 이제 반신반의한 상태로 그냥 안방에서 잤어요. 안방에서 그렇게 또 한 일주일 넘게 잤어요. 근데 이제 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서웠던 기억이 차츰차츰 잊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제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그때부터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제가 그 방에서 가위를 눌리는데 당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 예. 근데 4학년 교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조별로 책상 붙여서 앉는 거 아세요? 약간 그 모음으로 O자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1조부터 6조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2조인데 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을 마주보고 있는 바로 앞에 앞자리였어요. 꿈에서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뒷골이 싹 올라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 쓱 돌렸는데 5조죠. 2조 뒤에 5조 뒤에 저승사자 2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한 명은 저희가 흔히 아는 그 갓쓴 저승사자 아시죠? 한복 입고 예. 그런 저승사자가 앞에서 저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변발을 한 저승사자가 있었어요. 검은색 천을 두르고 근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뒤에 있었거든요. 그 저승사자 뒤에. 근데 그때 당시 느낌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좀 더 직급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갓쓴 저승사자가 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꿈속에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놀래서 자빠졌어요.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넘어진 거죠. 의자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왼손으로 그 저승사자를 가리켰어요. 학생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꿈에서. 그래서 야 저승사자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1조부터 6조까지 앉아있던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둘러싸가지고. 근데 소리가 들려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을 이렇게 쓱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소리는 들리거든요. 괜찮아 괜찮아는데 학생들 중 누구 하나 입을 움직이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와. 다 입을 닫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때 당시 애들 눈도 너무 무서웠던 게 그 여러 명의 눈이 다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선이 어딘지 봤는데 제 손가락 끝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순간 확 하고 잠에서 깼어요.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방에 있었고 제 눈에는 왼쪽에 어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고 계셨고 저는 천장에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서 침대를 확인했는데 그때 등,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땀이 엄청 많이 나서 침대 시트가 거의 다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나 왜 이러고 있냐고. 근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어머니가 이제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 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요정아 하고 제 방을 딱 왔는데 제가 꿈에서 넘어진 그 자세 그대로 천장에 손을 가리키고 혼잣말로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저를 막 깨우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소리에 깬 거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해요. 이 방에서 진짜 못 자겠다고. 그래서 또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제 방에서 제가 잠을 안 자요. 와, 예. 그리고 나서 여름밤 끝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이제 10월쯤 돼서 추석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산소도 갔다 왔는데 저희 외갓집이 부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추석 아니면 설날 둘 중 한 날은 꼭 부산을 내려가셨어요, 외갓집을. 네. 근데 저도 그 외갓집을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길 가면 용돈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게덴푸드나 막 이런 게임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돈을 너무 받고 싶으니까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산소 갔다 와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요정아 이제 옷 입고 부산 갈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친척 형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큰 집도 뭔가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오늘은 나 부산 안 갈래. 친척 형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해서 잘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어머니가 저를 놓고 다니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따라 흔쾌히 그래 알겠다. 형이랑 어머니랑 아버지 해서 셋만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았어 갔다 와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럼 저는 혼자 큰 집에 남아서 밤늦게 이제 친척 형들이랑 놀고 잠을 잤죠. 근데 다음날 그때 당시 큰어머니가 저를 막 깨우셨어요. 예. 요정아 일어나 이러더니 지금 빨리 옷 입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했는데 일단 빨리 옷 입고 어디 좀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들 말은 토를 달 수 있거나 더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옷을 막 입고 큰아버지 차를 타고 막 이동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저를 데리고 오자고 이제 병원 입실 있는 방을 갔는데 그 문을 여니까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형이 그 병실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3명이. 그래서 뭐지? 하고 그때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들었을 때 저희 아버지랑 가족을 태운 차가 부산을 가고 있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약간 뭐에 씌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2차선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 있는 차로 확 차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놀라서 차를 우측으로 꺾었는데 그게 그 상태로 가드레일에 바퀴가 올라타서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멀리 못 도망가고 다음 휴게소에서 잡혔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어줬었어요. 예. 근데 차가 아예 전복이 돼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 오셨는데 당시에는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다음날 큰 집에 전화해서 큰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진짜 안 간 게 천만다행이다. 너 진짜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게 왜냐면 제가 차멀미가 엄청 심해서 차를 타면은 앉아서 못 타요. 꼭 뒷좌석에 형 무릎 베개를 하고 누워서 타요. 예. 근데 만약 그 상태로 차가 뒤집혔으면 그때 차량 뒷좌석이 거의 반파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때 아마 압박사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여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아마 부처님한테 엄청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을 저희가 또 이사를 가요. 좀 안 좋은 일이 더 겹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른 데서 종종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군대 입대를 하고 나서 훈련생 때 한 번이랑 자대 배치하고 나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조금 소름 돋았던 얘기들이 있는데 훈련병 때 훈련소 동기들이랑 모여서 막 밤에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엘리베이터 설치기사였어요. 그래서 저를 쓱 보더니 좀 의아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야? 이랬죠. 그러니까, 요정아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원래 위층에 있으면 자동으로 1층으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대요. 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원래 1층에 내려오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친구가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1층은 내려오는데 그 너를 반기듯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진 않거든? 문이 열린 건 좀 의아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혹시 모르죠. 또 누가 위층에서 눌렀을 수도 있고 누가 눌렀다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 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전차대대 입대를 했었거든요. 네. 자대를. 그래서 그렇게 한 상병 말쯤 됐을 때 후임이 한 명 들어왔어요. 오. 근데 그 후임이 오자마자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왜요? 왜냐면 저희 자대에 추모비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추모비가 어떤 추모비냐면 아주 예전에 전차 훈련을 하다가 비가 왔는데 자대 안에 있는 뚜렁에 전차가 빠져가지고 그때 탄약병이었던 훈련병이 해치 안으로 못 들어가서 그 상태로 뚝방에 몸이 이렇게 안 좋게 되셨어요. 돌아가셨구나. 예. 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그 추모비를 설치하고 추석, 설날 이때만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거기는 누가 말을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위치도 알 수가 없고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추모비가 왜 있는지. 네. 근데 그 후임이 오자마자 그 사고 당시 있었던 뚝방을 쳐다보더니
여기 좀 슬퍼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 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솔하던 하사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쪽 추모비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혹시 누구 사고당한 적 없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귀신을 보는구나. 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대대장이 그 후임을 1대1로 면담할 정도로 엄청 유명해졌어요. 예. 모든 간부들이 사준으로 본다고 그 일병을 맨날 PX에 데려갔었어요. 예. 보기 힘든 연예인이었어요. 이거 군생활 풀렸네. 네,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그 후임이랑 야간 근무를 쓴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잘 믿질 않아서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봤죠. 너 귀신도 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무서운 귀신은 거의 없대요. 다 사람처럼 생겼대요. 근데 자기를 본다고 느끼면은 그렇게 찾아와서 말을 건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 차에 치여 죽었으면 옆에 와서 나 차에 치여 죽었어, 나 차에 치여 죽었어, 나 차에 치여 죽었어 이렇게 계속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이 그게 너무 싫어서 봐도 못 본 척을 하는 게 너무 많고 간혹 가다가 일부러 놀래키는 귀신들도 있어서 좀 힘들 때가 있대요, 가끔씩.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제 경험담을 얘기해 줬었어요. 근데 그 후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가 내가 봤던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느낀 것도 아니어서 정확하게 그게 나쁜 귀신인지 안 좋은 귀신인지는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단지 좀 의심 가고 확신이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러는 거여서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딱 해줬는데 처음에 그 창문에서 봤던 그 귀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이 아마 저를 쫓아왔었고 저를 발견했을 때 저한테 오려고 창문에서 그렇게 구멍을 찾고 있었던 것 같대요. 자기가 들어갈 구멍을 눈을 막 돌리면서. 근데 그거 못 찾다가 결국 천장으로 올라와서 매달렸고 문이 열린 틈에 저희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방에 들어가서 형 모습을 하고 저를 찾으러 다녔고 그렇게 제 방을 찾아서 꿈속에서 저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오, 소름 끼친다. 예. 근데 아마 그 사고가 연관이 돼 있다면은 정말 좋은 령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는 제가 큰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이랬을 때 조상덕을 좀 본 것 같대요. 그래서 무슨 덕을 봤냐, 그때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조상님들이 그 집 안을 엄청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조상님 덕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뿐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정말 안 좋은 일도 많이 겪고 했는데 이사 가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겪지는 않았어요. 아, 맞아요. 생각난 게 있는데 어머니한테 후일담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목류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살면서 어머니가 그런 적 있어요. 너 목류병 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크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나 목류병 없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머니 했던 말이 그 집 살 때 처음에 목류병 있는 줄 알았대요. 복도에서 막 뛰어오고 다음에 며칠 동안 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제 방에서. 근데 제가 형 방에 가끔 서 있거나 아니면 안방 앞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방에서 자는 게 무서워서 그런가 하고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왔죠. 근데 저를 봤는데 제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 앞에 계속 서 있었대요. 형 방이랑 안방 앞에. 그래서 그때 어머니는 제가 목류병이 있는지 아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선 참 별일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야, 이거는 제가 요정님 이야기도 듣고 또 마지막에 귀신 보는 후임 네네, 맞아요.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같이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왜 안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내가 귀신을 봤다는 건데 나는 네네.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왜 나는 귀신을 본 거냐? 아, 그 당시에요? 예. 그 친구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그 친구가 그 귀신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거는 그게 잠깐은 보일 수 있는데 계속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은 들릴 수 있는데 들어도 못 들은 척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보여도 안 보이는 척을 해야 된다. 그게 보인다 생각하는 순간 그 귀신들 같은 존재는 계속 찾아오게 돼 있대요. 아니면 찾으러 다닌다거나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마 그 이사 가고 나서는 어떻게 그 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에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행히 저희 집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때. 근데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서 그 집 살면서. 아, 진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그 집에서. 또 충주에서 또 섬뜩한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귀신을 요정님께서 보셔서 그런 거지 다른 분들은 못 보신 거 아닐까요? 그 당시 그 그쵸? 집에서요? 네네네. 그쵸. 근데 제가 또 그때 어렸기 때문에 가위 눌려본 적 있냐 이런 걸 잘 몰라서 물어보지는 못했죠. 네. 집에서. 근데 진짜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겪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네네. 일반적인 가위는 저도 눌려봐서 알아요. 네네네. 저도 은근히 어떤 집에서 많이 눌려봤기 때문에 그 가위 눌리는 현상? 그럼 뭐 그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를 만한 그런 건데, 이거는 잠을 안 잤는데도 눌리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가 너무 소름 돋았던 거는 네. 그 TV가 계속 나오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면 창문 정도는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사실 그게 있어요. 초인종까지 누르는 이유가 있는 건데 허락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 이후에 겪으신 일은 없으신 거예요? 이제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이 이후에는 제가 20살 때 친구랑 겪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돌비님한테 사연 보내고 나서 여자친구랑 숙소에 있다가 한번 겪은 일이 짧게나마 있거든요. 요정님이 좀 보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막 봤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들리는 느낌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이게 좀 말이 이상해서 그런데 돌비님한테 제 사연을 보냈었잖아요. 네. 근데 돌비님이 답변하기 10분 전에 제가 출장직이다 보니까 휴게소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차가 옛날 차다 보니까 카톡 내비를 사용해요. 네. 근데 그때 휴게소에 사람이 많은데 화장실만 가면은 아무도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내비를 다시 봤는데 내비에 한 3,000km에 499시간? 이렇게 나와 있었어. 제가 그 장소에 없는 사람 마냥. 근데 잠깐 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혹시나 해서 사진도 남겨놨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나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어.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집에 가려면 몇 달 걸리겠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10분 뒤에 돌비님한테 사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그런 답변이 왔었죠. 다른 세계가 맞죠. 이곳은 다른 세계니까요. 그죠? 네. 네. 오늘 요정님 진짜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이 얘기는 제가 너무 심하게 겪어서 잊을 수가 없어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자주 얘기했던 얘기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이제 그려지는 그런 네네. 이야기인가 봐요, 아직도. 네, 그래서 사연 보내고 나서 그 집을 사진 찍으러 갔을 때 네. 걱정도 했어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지만 네. 실제로 다시 그 집에 가서 찍은 거예요. 네. 아까 보여드린 게. 네. 그게 실제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 네. 그 복도식 아파트예요. 근데 아까 그 사진을 봐서 그러는데 그게 진짜 옛날에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도. 그쵸. 예. 근데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도. 네, 지금도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정말 무서운 거는 그 초록색 바닥으로 돼 있고 네. 사진 보시면 그 복도 쪽 사진 보면 신발 2개 있는 데 있거든요. 봤어요, 아까. 그거 왜 나와 네.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거기 담배 피시던 할아버지가 항상 거기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그 복도를 뛰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갈 때 한번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할아버님이 그 창문 앞에 서서 복도를 보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종종. 뛰어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여전히 거기 계속 살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때 할아버지셨으면? 연세가 되게 많으셔서 17년 전이니까 아마 살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고, 저 솔직히 긴팔 입고 있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네네. 한 22도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끄떡이 없거든요. 근데 요정님 이야기 듣고 너무 추워져서 지금 이거 온도 올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끄고. 네. 진짜 올릴 겁니다. 저 바로. 좀 춥거든요, 지금 많이. 근데 이야기가 추운 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니까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정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야, 이분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머릿속에 너무나 잘 그려졌던 그런 사연이었고요. 그리고 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가 이상해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아니면 요정님께서 예민하고 귀신을 보는, 느끼는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봤던 걸까요? 정말 그 형인 척 하면서의 그 귀신의 행동도 그렇고 창문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행동도 그렇고,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거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누군가라도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저희 시들문 보시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잉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자, 오늘 아잉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잉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잉님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귀신을 보거나 그러진 않으시는데, 예전 과거의 이야기가 몇 개 남아있어서 그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때로 넘어가게 될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 어릴 때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이야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친하게 지내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는 그냥 얼굴만 알고 뭐 대면대면하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친해진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기가 무엇인지 진짜 현재로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예. 근데 학교에만 가면 거의 뭐 같이 붙어 있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친구는 조금 왜소하고 애가 좀 사교성이 많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상미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그 상미랑 같이 이제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상미가 저보고 이제, 아잉아, 우리 이번 여름 방학 때 우리 동네 산에 놀러 갈래? 이제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 가자. 이제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한 이틀 후에 시내에서 상미를 이제 만났습니다. 저는 제 자전거를 몰고 오고 상민이 자기 자전거를 몰고 와가지고, 일단은 제 자전거에는 제가 집에서 가져온 텐트랑 코펠하고 뭐 이래 버너하고 이제 싣고 했고요. 상민은 이제 거기서 고기하고 뭐 쌀, 음료수 등 이제 먹거리하고 기타 장비 같은 거 이제 챙겨서 그렇게 상미가 사는 동네로 이제 갔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상미가 살고 있는 동네가 김해 한림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동네로 이제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가다가 저희가 쌈 채소나 이제 이런 걸 안 샀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상미 집에 들려가지고, 상미 집에서 그때 당시에 작은 농사를 좀 짓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상추나 쌈 채소 이제 따가지고 다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상미 집 근처에 있는 혈레미 산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혈레미 산 초입에 지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래 봐야 그 시간이 한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네.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주변에 큰 나무 밑으로 숨었죠. 그래 숨어가지고 일단 비를 그치기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지났나? 소나기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상미랑 같이 해갖고 자전거 다시 몰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가는 산이 원래 안개가 잘 안 끼거든요, 그 산이.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안개가 많이 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상미 보고, 상미야, 오늘 이상한데 우리 그냥 내려갈까?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미아한테. 예. 그러니까 미아가 이제, 아야, 그냥 가자. 여기 뭐
별것도 없고 어디도 알다시피 조금만 더 올라가면 텐트 칠 곳 나오니까 우리 그냥 올라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여기까지 온 거 그래 올라가자 이러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3분 정도 이제 안개를 한번 헤치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저희가 도착했는데 처음 보는 작은 저수지하고 처음 보는 암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 암자 옆엔 또 작은 우물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친구들하고 한 번씩 놀러를 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1년에 못 와도 한두 번은 꼭 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정말 생뚱맞게도 이 암자하고 저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호. 그래서 상미한테 야, 우리 잘못 온 기가 이때까지 이런 거 못 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미도 야, 이상하다. 아, 나도 이런 곳 있는 줄 몰랐다. 근데 여기도 괜찮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텐트 치고 노노. 고기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니까 상미가 이제 하는 말이 야, 우리 그냥 여기 있자. 암장 문도 닫혀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내가 이제 보고 올 것만 하면서 지 자전거 세워두고 또 암자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온나 그냥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얘가.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상미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상미는 이제 암자 쪽으로 가가지고 암자 문도 열어보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무것도 없고 암장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상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 암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거 있겠나 싶어. 그래서 잘 됐다. 그럼 우리가 텐트 치고 놀자 하고 암자 앞마당에다가 저희가 텐트를 치고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일단 덮으니까 암자 앞 저수지로 저희가 수영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수지에 가서 물장구도 치고 수영도 하고 놀다가 이제 배가 고파갖고 저희가 이제 텐트 앞에 구덩이를 파갖고 일단 모닥불을 피웠어요. 예. 그렇게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날이 좀 많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미랑 같이 텐트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이게 또 그날따라 오랜만에 또 놀러 왔다고 그런지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둘 다. 오. 수영하고 놀기까지 해서 진짜 많이 피곤할 낀데 그래도 이게 너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상미하고 나가고 야, 우리 나가서 가면 구름까지 하나 먹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담배도 피면서 이제 불멍도 때리고 그리고 이제 하늘도 쳐다보고 이런저런 얘기가 놀다 보니까 벌써 이제 달이 머리 위를 지나서 기울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미 보고 이제 우리 자자. 내일 또 놀락하고 이제 자야 된다 하니까 상미가 알겠다고 이제 텐트까지 들어갔어요. 네. 그 텐트를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상미는 벌써 골아 떨어졌고 좀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래 탁, 탁, 탁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뭐지 무슨 소리지 하고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누가 풀숲을 헤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걷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제 생각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했으니까 동네 산짐승들 왔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것들 안 되는데 라고 이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예. 좀 있으니까 이게 짐승 걷는 소리가 아니고 꼭 사람이 신발 끌면서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올 사람이 없을 낀데 라고 있다가 혹시 몰라고 제가 이제 텐트를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와가 보는데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텐트로 들어가려고 딱 돌아섰는데 이게 좀 기분이 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고 그 텐트 주위를 한 바퀴 돌았어요. 주위를 한 바퀴 딱 돌았는데 저희 텐트 주위로 누가 원을 그린 것처럼 원이 뺑글하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텐트 주위로 해갖고 꼭 이거 발로 이렇게 줄근 것처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일단 모닥불에 불 피워갖고 좀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혹시 또 누가 올까 싶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끄고 이제 다시 제가 텐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원 그린한 걸 발로 싹 다 지우고요. 그래서 텐트 들어가고 이제 잠이 제가 들었죠.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등 뒤가 축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또 뭔데 이러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텐트 밖을 딱 나왔는데 이게 무슨 비바람이 엄청나게 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미를 막 깨웠어요, 제가. 상미야, 일로 와봐라. 밖에 지금 장난 아니다. 빨리 일나라. 깨우는데 야가 일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흔들고 진짜 제가 안 돼가 발로 차고 했어요. 일나라고. 근데 일마이기 진짜 일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짜지 하다가
딱 텐트 밖을 나가고 다시 보니까 암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상미부터 됐고 들쳐갖고 암자로 뛰었어요. 예. 그 암자 안에 상미를 놓고 나니까 좀 마음에 안심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니까 텐트가 이게 난리갈락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뛰어갖고 텐트하고 고펠하고 먹을 것들 하나씩 하고 제가 암장을 다 이었어요. 예. 그렇게 다 넣고 나니까 진짜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갖고 진짜 또 앉아서 또 담배를 또 폈죠. 아, 된다는 게 힘들다는 뜻인 거죠? 예, 힘들어갖고. 알아들었어요. 아, 예. 예. 그래, 돼갖고, 앉아서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나니까 좀 낫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제가 이제 상비도 안에 있고, 물건도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니까, 암자 안을 제가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자 안을 쭉 살피는데, 예.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아까 제가 상미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암자 안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상미를 놔두고 밖에 나가서 이제 물건을 다 들고 와서 딱 놓고 나니까, 암자를 딱 살피는데 이번에는 암자 벽 쪽에 문 4개짜리 작은 수납장 하나하고 예. 그 수납장 위에 진짜 뭔가 모시는 것 같은 단상하고 위패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면 제가 이제 그 단상과 위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리 깨우고 발로 차고 때리도 안 나던 상미가 야 갑자기 용수철처럼 벌떡 일나는 겁니다. 그것도 진짜 영화 보면 드라큘라 있지 않습니까? 드라큘라가 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걔가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예. 순간 놀래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얘가 수납장 쪽으로 다다다다닥 하면 달려가는 겁니다. 얘가 달려가더니 수납장 문을 딱 열고 손을 여차마자 막 뭘 찾아요. 그러더니 뭔가 꺼내가 딱 앉는 겁니다. 꼭 깨안아요 그거를.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기 뭘 저렇게 안고 있나 하고는 제가 천천히 봤어요. 봤는데 제가 보내드릴 사진 있죠. 아,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네네. 보고 있는데 그 인형인 겁니다. 그것이 딱 단발머리한 목각 인형. 처음엔 제가 어떤 인형인지 몰랐어요. 일본 거 아닌가요, 이거? 네, 그래 요번에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인형을 찾아보니까 저게 일본에 있는 목각 인형이라더라고요. 예. 근데 저게 많이 낡아져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걸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그 목각인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영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래서 제가 상미한테 가가지고 미야 그 인형 좀 줘봐라.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고 이제 말을 거니까 그때서 상미가 이제 저를 보도 않고 얘가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마가 지금 뭔 소리 하나 싶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작은 목소리도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이제 작은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 한 말이 이건 내 거야. 아무도 줄 수 없어. 못 준다고 하면서 꽉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다만 암자 구석으로 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또 같은 말만 해요 얘가. 그래서 진짜 미치겠나 보고 있었어요 진짜. 계속 보고 있는데 상미가 안고 있던 그 목각 인형이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만 저를 딱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예. 그러다만 씩 하고 웃어요 이게. 근데 그걸 보는데 이게 진짜 웃기도 않는 겁니다 이게. 지까지 게 뭐는데 내 친구한테 들러붙어갖고 친구를 저래 만드는 건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그 친구한테서 이 목각 인형을 내가 떨어뜨려 놔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일단 상미한테 제가 갔습니다. 네. 그렇게 앉아가지고 상미야 괜찮나? 와 이거 진짜 이쁘게 생겼네. 내가 좀 봐도 되겠나 하니까 상미가 이제 그때서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맞지? 진짜 이쁘지? 이거 내 여자친구다. 내 나중에 결혼도 할 기다 이라는 기라요. 예.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돌아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그 목각 인형이랑 떨어뜨려 놔야지 이 친구가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계속 상미를 달렸어요. 맞나? 이야 니는 좋겠네.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 다 있고 내한테 소개 안 시켜줄 기가 섭섭하네 이제 이러니까 상미가 이제 그런 말하니까 더 좋아갖고 진짜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 얘가. 예. 그리고 저를 쳐다보더니 맞지? 진짜 이쁘지? 그래도 네가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당연히 내가 소개시켜줘야지. 여기 내 여자친구 땡땡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름을 말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뭔지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땡땡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상미야, 미안한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네 여자친구가 너무 이뻐갖고 내가 네 말 하나 제대로 못 들었다. 진짜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미는 기분이 더 좋은지 입이 더 찢어지라게 웃더라고요. 와. 네, 웃으면서 내 여자친구 이름은 땡땡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이름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목각 인형 앞으로 가가지고 목각 인형을 보면서 진짜 연기 아닌 연기를 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 상미 친구 아잉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제가 악수를 딱 꺼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각 인형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상미가 갑자기 몸을 획 하고 트는 겁니다. 목각 인형을 못 잡게. 그래서 제가 상미를 보고 와, 니 진짜 섭섭하네. 그래도 네가 내한테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와, 니는 아닌갑다. 섭섭하다. 이제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상미가 저를 보더니 맞지? 네가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래 당연히 니는 악수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때 다시 저를 쳐다보고 이제 목각견을 살을 건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각견을 들고 뺐었어요. 뺐고 뒤로 딱 뛰어가니까 상미가 으악 하자마는 불쑥 쓰러지더라고 얘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상미를 놔두고 그 목각견을 계속 봤어요. 뺏었으니까. 그래서 그 목각 인형이 처음에는 저를 보고 있던데 좀 있으니까 인형이 또 목이 점점 좀 돌아가더라고요. 예. 목이 점점 돌아가더만은 이게 이제 암자문을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암자문 쪽을 딱 바라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손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으악 하면서 제가 손을 털었어요. 예. 그렇게 목각 인형을 놓치고 제 손을 딱 봤는데 이 손이 꼭 사람이 손을 물 뜬 것처럼 그런 상처가 나 있는 겁니다. 피도 흐르고. 그래서 일단 내가 너무 아팠고 제 손목을 잡고 고통을 참았어요. 예. 그렇게 고통을 참다가 암자문이 갑자기 벌컥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다시 문 밖을 봤죠. 역시나 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 싶어서 제 암자문을 딱 살폈는데 상위는 뻗어 있고 예. 근데 제가 집어던진 그 목각 인형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인형이 어디 갔지 하면 막 찾고 있었죠, 암자안을. 혹시 이게 텐트에 떨어진 건지, 뭐 어디 구석에 처박힌 건지 해갖고 암자안을 쫙 뒤지고 있었어요. 네. 막 뒤지고 있는데, 이제 암자 밖에서 탁, 탁, 탁 하면서 누가 돌 위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래.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 암자 밖으로 딱 나갔어요. 딱 나가가지고 이제 주위를 살펴보니까 암자 옆에 있던 그 우물 위에서 그 목각 인형이 이제 활짝활짝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저기 또 어쩌라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었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인형이 활짝활짝 뛰면서 이제는 일본어로 아니 이러더만 좀 있으니까 신우 이러더라고요. 죽으라고? 예, 진짜 저는 그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도 일본어를 못했고 지금도 못하지만은 돌비님 말씀처럼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하면서 검색을 딱 해보니까 아니는 오빠라는 말이고 예. 신우는 죽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그 단어를 모르는데도 그 말을 딱 듣는데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그 단어가 모르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인형이 탁 멈추더니 저를 보면서 입을 탁 벌리면서 신우 하면서 고함을 막 치는 겁니다. 오, 예.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내가 기분이 완전 상해버렸어요. 예. 짜증도 너무 나고 화도 나는 겁니다. 주위를 찾던 와중에 돌이 보이길래 돌을 집어들고 제가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 인형한테. 근데 이게 또 우연히 겹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인형에 맞고 그 인형이 이제 우물 안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다시 제가 이제 우물 쪽 뛰어갔어요. 그 애가 있어야지 내 친구를 어떻게 좀 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우물 안을 이제 딱 확인을 했는데 인형이 또 우물 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어두워서 안 보이는가 싶어갖고 옆에 있는 두레박도 던져보고 다 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나무 부딪힌 소리가. 네. 그래서 어디 갔노 이러면서 공시렁거리다가 일단 상비 생각이 다시 나서 제가 암자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암자 안으로 들어가갖고 이제 상미가 이제 암자 안에 누워있으니까 제가 하도 좀 힘도 없고 해서 일단 암자 밖에 다시 나왔어요. 다시. 네. 나와가지고 이제 구름 과자를 먹고 이제 멍 때리고 있었죠. 근데 상미가 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미한테 다시 들어갔었어요. 갖고 이제 상미를 이제 보고 있다가 그 단상이 아무도 이상해갖고 제가 단상 쪽으로 갔었거든요. 네. 단상 쪽으로 가 있는데 제 등 뒤로 이렇게 그림자가 싹 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상미가 이제 일났나 보다 싶어갖고 막 일났나면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 우물에 빠졌던 목각 인형이 물을 뚝뚝 떨리면서 제 뒤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크기가 이제 저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작은 목각 인형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진짜 뭐 됐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형 보고 소리를 쳤어요. 이게 사람도 아닌데 지금 뭐하는 짓이고 지금 네가 네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자랐으면 조용히 지내다가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따라갈 것이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고 빨리 가라 하면서 고함을 막 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인형이 그걸 또 가만히 있더만은 또 신우 또 그랬는 겁니다. 얘가 이제는 신우 하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얘가 고함을 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 이판사파이다는 생각 들어 마주 달려들었어요. 예. 그래 제가 박치기를 했는데 제가 튕겨 나가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몇 번을 박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박치기를 하다가 제가 암자밖에까지 이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암자밖에 떨어져갖고 일나가갖고 암자 안쪽을 봤죠. 딱 봤는데 이제 그 녀석이 저는 안 보고 상미 쪽으로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예. 누워있는 상미 쪽으로. 저도 저 상미 쪽으로 해서 막 달려갔죠. 그래 달려가서 이제 상미를 잡으려는 순간에 먼저 정말 시계 내 등 뒤를 누가 후려치더라고요. 정말 등 뒤를 시계 후려 맞았어요. 맞고 이제 나가 떨어지갖고 딱 쳐다보니까 그 인형이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애한테 시계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 맞아가지고 굴러가지고 벽에 부딪혀가 상미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목각 인형이 상미를 딱 잡아 들어 올리더라고요. 상미를 딱 들어 올리고는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를 한번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가 씩 웃어요. 씩 웃더만은 자기 몸을 쫙 벌리는 거예요. 이제 얘가 뭐야? 예. 벌리더만 상미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요. 예.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상미를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인형을 달려들어서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했어요. 네. 근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 얘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암자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갖고 야 좀 구두를 패고 좀 찍을 게 없나 싶어갖고 근데 찾아도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뒤에서 암자 쪽에서 꽈지직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뭐지 하고 암자 쪽을 딱 봤는데 이제는 그 인형이 내가 그 물건을 찾는 동안 덩치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 암자 문을 부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우와.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가 이제 여기 놀러 오면서 땅 팔 목적으로 야삽을 챙겨 왔었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은 문제가 제가 비가 와서 물건들을 모두 암자 안에 갖다 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져가려고 하면 이 인형을 지나쳐야 돼요. 그러니까 야삽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걸 지나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형을 암자 바깥쪽으로 좀 몰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제가 이제 저수 쪽으로 달렸어요. 그렇게 저수 쪽으로 달려가는데 이게 암자랑 저수지랑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도무지 저수지 쪽으로는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숲속으로 뛰었어요. 숲속으로 뛰니까 그때서야 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위치를 아니까 삥 둘러가지고 암자 뒤쪽까지 갔습니다. 암자 뒤쪽을 도착해가 고개만 제가 빼꼼히 내밀며 이제 목각이 어딘 찾았어요. 그렇게 주위를 살피는데 목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잘됐다 싶어갖고 일단 암자 안으로 들어가기를 마음 먹고는 제가 일단 신발부터 벗었어요. 혹시라도 이 흙발른 소리가 날까 싶어갖고 이렇게 신발을 벗어가지고 양손에 신발을 들고 그리고는 진짜 맨발로 조심 하며 제가 암자로 들어갔어요. 암자에 들어와가지고 야삽부터 먼저 찾고 난 후에 신발 신고 암자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진짜 어떻게 하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내 친구는 인형한테 먹혔지. 또 인형 그 크기는 내보다 더 커졌지. 주먹으로 때려도 힘으로는 안 되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면 진짜 숲속으로 도망갈까.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를 내며 그 목각이 인형이 이제 암자를 부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는데 출입구는 좁지 저 큰 건 들어왔지 그러니까 진짜 속으로 진짜 됐다 이런 생각 계속 했어요 진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오.
근데 그 모양은 진짜 여자 인형 그 모양 그대로예요. 모양 그대로인데 크기는 처음 작았던 목광이 아니라 우물에 빠진 뒤에는 좀보다 커졌고 친구 사킹이 땀조보다 더 커진 거니까 진짜 괴리감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들고 있던 그냥 야삽을 그냥 제가 목광이한테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네. 시계. 그렇게 야삽을 던졌는데 그 야삽이 그 다행히 그 인형의 가슴에 푹 하고 꼽히더라고요. 꼽히고 나니까 그래서 뭐가 후두둑 하고 떨어져요. 예.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확인을 엄두도 못 냈고 그냥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숲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제가 숨을 골랐죠. 걔를 숲에 앉아가지고 숨을 고르다가 근데 이게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겁니다. 상미한테. 난 내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을 쳤으니까요. 안 구해주고 그렇게 진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득 이제 내가 그냥 저수지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수지로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강하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일나갖고 몸을 털고 저수지 쪽으로 제가 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저수지 쪽으로 가는데 이게 또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대충 방향은 알고 있으니까 숲을 헤치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나무 있으면 나무 치우고 돌 있으면 돌 밟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갔죠. 제 주위가 처음엔 막 있던 나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점점 작은 과목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냥 풀숲으로 주위가 점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다시 이제 주위 풍경이 황무지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만은 나중 된 허벌판 그런 거 제가 서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서야 이거 내가 진짜 홀리도 진짜 단디 홀리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멍하니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까 저 앞쪽에 집이 딱 하나 보이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그거 보고 진짜 갈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여기 오는데 내가 이리 홀리가 있는데 제가 하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내가 고민해봐야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집으로 발걸음을 이제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 모를 집 앞부터 도착을 하니까 그 집을 딱 도착해서 보니까 옛날 초가집 있더라고요. 그게 예. 진짜 뭐 민속촌에 있는 그런 초가집들이요.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일단 목소리를 높였죠.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계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도 싶어갖고 제가 한 번 더 계십니까? 하고 이제 소리를 치면 쌀이문을 열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아무도 없고 인기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마당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끼익 하면 이제 쌀이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앞을 딱 보니까 그 남성분께서 저를 뻔히 쳐다보더만은 예. 니는 누군데 여기 있노? 그건 그렇고 이건 어떻게 들어온 기고? 이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랑 산에 올라오고 겪은 일을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딱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분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길래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너무 지치기도 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해서 계속 기다렸죠. 네. 근데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거기서 나가기 싫더라고요. 밖으로 나갔다가 또 그 목각 인형 만나면 정말 제가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집 마당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좀 있으니까 그 남성분이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꼬마야, 니는 네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아나?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조금 다름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하면서 이제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일단은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것도 조금 보고 그것들과 조금 더 싸울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것들랑 말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제 다시 이제 그분한테 반문을 했어요. 네.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이제 그분이 뭐가 그래 웃긴지 진짜 주변이 떠나가라 소리를 막 웃던 겁니다. 웃어요?
예. 근데 그 웃음소리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꼭지를 비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뚱 해서 그냥 그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던 걸 알았는지 웃음을 딱 그치고는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헛기침을 하자마는, 아야,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야. 내가 네 비웃은 건 아니고, 그냥 네가, 니를 잘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내가 웃음이 나와서 그랬다. 기분 상해서 미안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야, 니 잠시만 기다려봐라 하더만은,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오시는데, 무슨 풀 같은 걸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뭐지 하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 풀을 돌로 찢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찢더만 저보고 이제 오라고 손짓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앞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앞에 딱 도착하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근데 니는 안 아프나?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네? 이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봤죠. 예. 근데 보니까 진짜 제 몰골이 이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상의 하에는 진짜 흙투성이에다가 또 언제 찢어진지 찢어져 있고 또 그 찢어진 옷 사이로 피가 흐르다가 굳어있는 참 진짜 몰골이 과가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니 그때서 이제 통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전까지 몰랐는데 그렇게 아파갖고 자리에 불쑥 주저앉으니까 이제 그분이 제 앞에 와서는 제 찢어진 옷 안으로 손을 넣어갖고 그 풀들을 진흙인 걸 이제 발라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이제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퉁명스럽게 네 몸에 좋은 거 이러면서 또 웃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 풀 같은 걸 제 몸에 바르는데 따갑거나 아프기는커녕 이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나 그분이 제 몸에 붙어있던 풀들을 다 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부엌으로 가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루에 앉아갖고 그때는. 그렇게 또 얼마 전에 또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는 호리병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뭔지 또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웃으시면서 니한테 좋은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호리병을 제가 받아갖고 이제 마시는 시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마셨습니다. 그분이 뭐 죄를 해할 분 같지도 않고 제 몸에 이렇게 다친 것도 지르신 거 보면은 괜찮은 분 같다 싶고 일단 그 호리병 안에 있는 물 같은 것들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나니까 처음엔 속이 좀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온몸이 진짜 불이 붙은 것처럼 너무 뜨겁고 아프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점점 이거 시원한가 이거 깨어남 뭐 이런 게 진짜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냥 웃기만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 그래도 뭐 저한테 좋은 거 주셨다는 생각에 제가 일단 자리에 일러가지고 인사부터 했습니다. 고맙다고. 또 그래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또 껄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더니 그래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보지. 사람 하나는 잘 봐면 또 웃으세요. 그렇게 한참 웃으시더니 저보고 자리에 앉으시라 하더라고요. 옆에 옆자리에 앉아갖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으라 집중하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산 사람이 들어오는 곳 아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니처럼 특이한 사람들은 간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기라. 근데 네가 봤던 그곳은 정말 산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인기라. 그 암자는 악령을 모아다가 벌주는 곳인기라. 근데 이기 운명인지 누군가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니랑 네 친구가 그 가게 된 기다. 그리고 운이 없어서 네 친구는 그놈한테 먹힌 기고 니는 운이 좋아서 여기서 내려보게 된 기라. 이것도 참 운명이라면 운명인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이게 멍해지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근데 이것도 또 생뚱맞게 좀 있으니까 아 그래 진짜 나는 운 좋은 놈인갑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이분한테 얘기하면 잘하면 친구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일어나서 무릎부터 꿇었어요. 무릎부터 꿇고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기다리라.
아직은 못 구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진짜 속이 진짜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이게. 예, 급한데. 네,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어디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친구는 좀 괜찮은 겁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가만히 딱 하늘을 딱 보시더만은 그래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좀 있으면 다른 사람 올 건데 그때 같이 가면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네 내가 하락하는 대로 할 수 있나? 네 친구 살려려고 하면 네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시키면 해주세요. 내가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이 오야 알겠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자 하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아무 움직임도 없고 그냥 쌀이문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쌀이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몸이 좀이 쑤셔갈 때쯤 됐을 때 쌀이문을 열면 이제 두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두 사람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남녀 한 분씩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남성분은 누가 봐도 그냥 차림새가 딱 나무꾼처럼 보였습니다. 예. 도끼 하나는 허리에 차고 또 다른 하나는 손에 든 진짜 누가 봐도 진짜 나무꾼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성분을 또 봤는데 그 여성분은 딱 봐도 그냥 비구니 스님이었습니다. 예. 조합이 좀 생뚱맞더라고요. 두 분이 딱 오시고 나서야 이제 그분께서 일어나시고는 저를 보면 자 이제 가자. 니는 우리 뒤에 있다가 내가 니를 부르거나 내가 이때다 싶을 때 친구를 구해라. 오. 친구 구하고 나면은 네가 어떻게 될지 알기다. 그건 니만 할 수 있다 하면서 마음 단디 무라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른 두 분을 보면 이제 갑시다 하면서 앞장서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선두에 이제 그분 쓰시고 그 뒤에 나무꾼 분이 쓰시고 그 뒤에 이제 비구니 스님 쓰시고 제가 마지막 손으로 이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세 분들을 따라서 역순으로 흙길을 지나 꿀숲을 지나 다시 나무를 지나 제가 왔던 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갔어요. 예. 그렇게 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제 암자 있는 곳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암자에다 도착을 딱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일 앞쪽에 쓰시고 암자 앞에서 나머지 두 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양 모서리에 딱 쓰시고 네. 저는 이제 그분 뒤쪽에 제가 딱 서 있었어요. 그렇게 서가지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각 인형이 나타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 오. 그래서 계속 참고 일단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안 되겠는가. 그 비구니 스님께서 목에 걸린 염주를 딱 풀고는 손에 딱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염주알을 굴리시면서 중얼중얼 거리시는데 예. 제가 그 처음에는 그게 불교인가 싶어서 들어봤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 뭐 진짜 내가 못 알아듣는 외국말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게 티베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티베터? 네, 티베트를 계속 중얼중얼 거리신 것 같아요. 그 염주를 계속 돌리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예. 그 긴 염주가 거의 두 바퀴쯤 돌았을 때 이제 저수지 쪽에서 촤 하는 물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들 저수지 쪽을 딱 돌아봤죠. 딱 돌아봤는데 이제 그 저수지 안에서 그 목각 인형이 솟아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자박자박 걸어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목각 인형이 거의 무트로 딱 나와가지고 저희 근처쯤 딱 도착했을 때 비구니 스님이 손에 들고 있던 그 긴 연주를 손으로 탁 끊으시더라고요. 예. 탁 끊고는 그 인형한테로 막 달려가시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인형 주변으로 염주알을 하나씩 탁 뿌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염주알을 탁 뿌리고는 제 옆에 오셔서는 딱 자리를 잡고 앉으시고는 또 계속 중얼중얼 거리세요.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그 인형이 진짜 무언가에 잡힌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인형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서 이제 나무꾼 분이랑 그분이 이제 인형한테 달려들어서 막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꾼 분은 도끼로 패고 그분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두 분이 인형을 팰 때마다 인형 몸에서 뭔가 우두둑 하면서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처음 제가 이제 야삽을 떨어졌을 때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목각이 저는 그게 나무 조각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을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있는데 떨어진 거를 딱 보니까 이게 나무 조각이 아니라 굵기는 진짜 얇은데 손가락처럼 얇은데 길이는 제 팔뚝만한 진짜 12음들이 우두두둑 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 것들이 전부 다 실뱀들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두 분이서 막 계속 그 인형을 폈어요. 후드를 폈어요. 계속 후드를 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목각 인형의 이제 가슴 부분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보고 혹시나 싶어 상미가 나올까 싶어 계속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상미 이제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상미를 꺼내려고 막 달려가는데 비구니 스님이 제 바지를 딱 잡는 겁니다. 잡고는 고개를 건드세요. 네. 가지 말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그래 아직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옆에서 조용하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거의 상미의 상체가 이제 거의 그 인형 밖으로 나왔을 무렵에 그때 돼서 이제 스님이 제 바지를 놓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형 쪽으로 달려가고 상미를 딱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상미를 데리고 스님 옆에 딱 도착해서 상미를 딱 보는데 겉모습은 상미인데 상미의 상체 안에 또 다른 상미가 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놀라고 다시 제가 상미를 봤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보는 제 눈에는 상미 상체 안에 같이 했던 상미가 진짜 상미고 아. 그 겉에 있는 상미는 상미가 아니라 얇고 큰 뱀이 상미를 삼킨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머리, 팔, 다리 이런 모습들은 예. 다른 뱀들이 붙여가지고 상미 모습을 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만이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생각나자마자 일단 상미한테 달려들어서 일단 팔, 다리 부분에 있는 뱀들을 먼저 입으로 뜯어 삼켰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니까. 그쵸. 그 팔, 다리는 삼키고 나서 상미를 삼킨 나머지 그 뱀 역시 제가 입으로 뜯어서 삼켜서 상미를 제가 구했어요. 예. 근데 그 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뱀들을 먹는데 이게 너무나도 역한 냄새하고 비릿하다 못해 진짜 구역질 올라오는 피맛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 진짜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니까 이제 스님이 중얼거리던 연부를 그만하시고 저를 보시면 하시는 말이 니 참아야 안 돼. 참아야 한다. 예. 토하거나 해서 뱉어내면 모든 게 다 끝난다. 무조건 참아라 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겠습니까? 참아야죠. 그래 입을 틀어막고 진짜 계속 참았어요. 그렇게 상미를 구하고는 스님 옆에 앉아가고 이제 입을 막고 쉬고 있으니까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분께서 마지막으로 그 목각기 인형의 머리 쪽으로 손을 푹 잡아 넣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을 딱 빼니까 그분 손에는 이제 제가 처음 봤던 그 작은 목각기 인형이 그분 손에 딱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스님 쪽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형을 스님한테 딱 주니까 이제 스님 이제 품속에 다시 긴 연주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목각 인형을 칭칭 감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암장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그 목각 인형을 딱 이제 암자에 놓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꾼분이 암자로 가셔서 암자를 그냥 불태우셨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세 분들을 같이 이제 암자 불타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암자가 이제 어느 정도 불이 타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계속 이게 구토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토를 계속 참으면서 서 있는데 이제 그분이 오시더만은 저를 보시고는 그래 고생했다 참기 힘들지 다 그런 기다 기다려봐라 하시더만은 제 등을 손으로 이제 쓱쓱 쓸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그 역한 냄새와 피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씩 웃었죠. 그분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이고 그래 욕받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 제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거리는 겁니다. 제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땀을 굴렀어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막 구르고 있으니까 그분이 오시더만 저를 딱 잡아 앉히고는 예. 그래 네 속에 있는 거 일단 토해라.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토해라. 이제 이러시면서 또 등을 쓸어주시던데 조금씩 이제 제 속에 있는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이 제 목을 타고 이제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토를 했어요. 그렇게 네. 웩 하면서 이제 구토를 하고 이제 앞을 봤는데 제 입속에서 나온 게 아주 작고 진짜 새하얀 뱀이더라고요. 백사네? 예. 예. 근데 이게 백사는 그냥 하얗잖아요. 그거보다 더 하였어요. 예. 조금만 움직이면 진짜 내장이 다 보일 정도의 그런 하얀색이지. 그걸 보니까 한편은 진짜 놀랍기도 하고
한편 좀 기가 차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그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께서 그 뱀을 잡아다가 본인 머리 위에 딱 얹히시더니 그래 고생 많이 했다. 조금 있으면 날이 밝을 기다. 그럼 날이 밝는 대로 네 친구하고 이상 이제 내려가라. 이제는 아무도 없을 기다. 그리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하면서 숲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좀 있으니까 여명이 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여명이 지면서 이제 그분 뒷모습을 딱 보는데 그 모습이 꼭 그 우리 TV나 어디서 보면 부처님 뒤에 배경으로 하얀 띠 같은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모습이 근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역시 사람 아니구나. 예, 근데 그 모습 진짜 웅장하게 느껴지더라고, 보고 예.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진짜 하염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까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상미를 들쳐갖고 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가고는 그래도 자전거라도 일단 내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산을 올라갔어요. 예. 다시 산을 올라갔는데 자전거는커녕 뭐 암자, 저수지 이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터슬 산을 내려와갖고 상미한테 가니까 예. 그때서 이제 상미가 딱 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미한테 가서 마, 니 괜찮나? 제가 물어보니까 상미가 아무 기억도 없어요. 예.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보고 야 우리 와 있노?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니랑 내랑 어제 우리 만나고 산에 와서 놀기로 하고 왔다 이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까네. 자기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대요. 이 산에 오자는 말도 한 적도 없고 예. 아무 그런 것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래 얘기를 해서 더 이상 그 얘기도 하기 싫고 해갖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냥 가자고. 예.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에 당연히 자전거도 없지, 옷은 다 찢어졌지. 상미집 가가지고 네.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옷도 갈아입고 돈 좀 받아가고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당연히 집에 와서는 부모님한테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예. 진짜 많이 맞았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놀러 간다고 기 나간 놈이 집에서 텐트 들고 갔죠. 호텔 번에 자전거까지 들고 가고 예. 하나도 안 가지고 다 잊어버리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때. 예.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어느 날 이제 꿈을 다시 꿨는데 제가 어딘지도 모르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낚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제가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낚싯대 던져놓고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었죠. 근데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사부작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 아주 작은 소리로. 처음에는 무슨 소리지 하면서 두리번 거리다가 뭐 이왕 낚시도 흥미는 없고 일단 소리 나는 쪽으로 찾았어요. 근데 찾는데 소리는 나는데 이게 안 찾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짜증났고 에이씨 하고는 뭘 물건을 발로 찼는데 좀 있으니까 그 나간 쪽에서 소리가 다시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보니까 위아래로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 하나가 딱 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여자 보고 장난친다고 안녕 꼬마 아가씨, 꼬마 아가씨가 내 불렀나 제가 물어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뚱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만 하는 말이 나 꼬마 아가씨 아니거든. 그리고 네 부른 거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 예. 쫓겨난 게요. 그래갖고 그래 왜 불렀는데 이라고 물어보니까 고맙다고 그 말 하려고 불렀다. 이제 간다 이러다만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 모습을 보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저거 이라고 가만히 제가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햇빛이 딱 비치는데 그 아이 그림자가 이게 사람 그림자가 아니고 뱀 그림자가 딱 뜨더라고요. 아, 그 아까 투명했던. 예. 그래서 개구나. 야가 가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가 이제 가인가 싶어 그 뱀인가 이제 딱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래 잘 가라 좋은 데로 가고 하고 고함 치니까네. 그때서야 다시 저를 들어보면 그래 고마웠다. 그리고 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라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잠에 깼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오.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예. 그때 저희가 원래 좀 빚이 수수로 많았는데 많이 갚았어요. 거의 한 3분의 1을 빚을 갚은 것 같아요. 그때 예. 그 한 1, 2년 사이에. 그때서야 이제 그 뱀이 이제 도와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속으로 야 고맙다 이제 일하고 끝났죠. 야,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이야기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건 딱 반반일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하나랑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겪나. 야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반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암자가 불에 탔다? 그럼 암자를 불에 태웠으면 산불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아잉님은 다른 공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그죠, 아잉님? 그렇죠. 근데 이로써 정말 수많은 영혼분들의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홀렸을 때나 어떤 귀신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잉님? 있죠. 뭐 거기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네. 거기 가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 같은 세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계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네. 보통 뭐 꿈속에서 귀신을 만났다. 근데 그 세계도 어떻게 보면 나는 꿈을 꾸는 거지만 그게 정말 꿈일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게 꿈이 아닌 그 영가의 공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네. 하지만 뭐 경험하지 못하면 딱 거기까지밖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어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이해를 못 한다는 게. 하지만 오늘 아잉님의 이야기, 너무, 야 진짜로 뭔가 막 심장 쫄리면서 빨리 구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들었는데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잉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게임이라는 것 중에 미디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은 영안, 말 그대로 영매사를 가지고 만든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는 일반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공간 자체가 같은 공간이지만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영안의 시점을 나타낸 게임이라고 해요. 많은 영화분들과 영매사분들의 인터뷰를 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 잘 표현을 해놨다고 저는 느끼는 거는 뭐냐면 같은 공간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게임에서 그만큼 우리와 그리고 미디엄 그 중간에 계신 그분들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